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2024년 우리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변수 5개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경제신문에 여러 가지 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모아보고 제 나름대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2021년부터 이제 많이 올랐죠. 21년에 많이 올랐죠.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근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고 거품까지 빠진 거죠. 그런데 건설 부동산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제 실수요자들, 투자자들 또 이제 정부의 어떤 그 방침을 많이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시장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자제하고 관망하면서 보내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 중앙금리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이제 또 3월 달에 하락했는데 좀 미뤄졌죠. 아마 이게 계속, 미뤄지고 우리나라의 이 파이낸스 프로젝트 PF 문제도 정리가 안 되고 지금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은 완만한 상고 하저 곡선을 그리며 이제 미지근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그는 여러 가지 이런 금리 인하 PF 문제,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뭐라 그럽니까? 이게 좀 정책 문제, 올 총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2024년도부터는 뭔가 좀 본격적으로 좀 나올 것이다. 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로 묵혀놨던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적인 변화가 많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가장, 그 관계 5개가 금리나 PF 대출 문제,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이 이제 말라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규제 완화, 정부의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총선 공약,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야별로 보면, 먼저 이게 금리 인하입니다. 2022년 이전까지 잘 나가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주범은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팬데믹 시기 풀린 유동성의 장치가 끝나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저금리 시대에 잘 나가던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가, 생활을 하는 숙박시설, 이런 수익형 부동산 인기가 바로 꺾였죠. 바로 꺾이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이자율이 6%대에 진입하면서 이제 아파트 매수의, 주류, 그 연끌족이라고 하죠. 연끌족들도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그런 어떤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지금 잡치를 감췄습니다. 연끌족들도. 그런데 이 모든 현상의 출발점은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될 것이냐 안 것이냐, 그게 가장 키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미국 페드 연방준비은행이 2023년 7월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5.50%로 0.25%포인트를 인상한 뒤 거의 반년간 추가 인상이 없었습니다.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에도 아마 동결할 게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은 조금 인하하지 않겠나 했는데 미국 경제 사정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동결하는 가능성이 크고, 이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이 페드가 사실 인플레이션이 좀 계속 그런 어떤 변수 때문에 지금 통화긴축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고, 한국은행 또 지난 연말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이 2024년 2분기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연말 정책 금리를 4% 초반 중반까지 내릴 것이다, 이래 예상을 하는데, 그렇죠. 이게 그러면 1.5%를 내려야 되는데 이 너무 급격하게 빠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금리는 뭐 여러분 아다시피 미국에 많이 연동이 되고 있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고 내리면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제 외환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우리의 금리 차가 너무 나면 좀 외환이 달러가 빠져나가는 우려가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IMF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아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금리를 좀 내려야지 하지만은 그렇게 못 내리는 이유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미국 금리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외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부분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금리가 4%까지 내린다 하니까 그럼 주택시장이 반등하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조금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그런 기대감이 상승하더라도 그 수준은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금리 자체가 이제 떨어지더라도 예전 수준까지 1.5%, 2%까지 떨어지기는 거의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떨어져도 3% 정도, 뭐 이 정도인데, 글쎄, 그건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지금 화랑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못 내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국 금리의 추세, 미국 경기 변동의 추세를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PF 대출입니다. 파이낸싱 프로젝트.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양을 하고 나면 그 PF 일으킨 대출금을 갚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이 PF 대출 문제가 생긴 게 결국은 집이 안 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돌리고 있는 겁니다. 경제는 흐름이라 했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그 이제 아파트 분양을 해가지고 다시 팔고 갚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쉽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동산 상승기에 우후죽순 생기는 개발 사업은 이제 토지 매입부터 상당 부분 은행의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서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건설업계에서 나중에 돈을 떼인 금융권, 예를 들어서 PF를 했는데 돈을 떼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국가 경제 전체 위기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출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게 태형건설 아닙니까? 태형건설이죠. 이게 뭐 제대로 분양도 안 되고 돈이 안 도니까 결국은 이제 뭐입니까? 정부의 은행에서 이제 손을 벌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전체적으로 국가의 위기로 확산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 사업 차입금 만기 연장을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힘을 쓰는데 이게 좀 지금 총선이기 때문에 지금 막아놓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보고 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사업성이 미비하거나 자산 감축 등 특단의 조치 없이는 재무적 영속성의 문제가 있는 건설사, 금융사는 시장 원칙에 따라 적절한 형태의 조정 내지는 정리가 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PF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이제 옥석가리에 나서가지고 더 이상 정부에서 물리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국내 건설사들 PF 재무 보정 규모가 한 135조에 육박합니다. 태양건설 워크아웃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2023년 만기를 연장한 PF 사업장 중에 상당수가 2024년 올해 하반기 채무 상환에 실패하면서 부동산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지금 채무 보전 규모가 135조인데 이게 뭐 엄청난 거죠.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부실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조정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빨리 조금 이렇게 회사를 법정 관리거나 아니면 워크아웃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뭐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총선까지는 가다가 총선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터질 때는 터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택 공급이 가뭄입니다. 주택 공급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분양 세대수가 준 거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위기가 사실은 이제 그 몇 년간 착공하고 인허가 실적이 이제 계속 떨어지면서 2024년 분양가 입주 물량이 좀 더 감소할 예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문 기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30만 6천 가구입니다. 그건 전년 대비 4.6% 줄었습니다. 그건 뭐 부산도 마찬가지죠. 입주 물량이 지금 작년에 2만 세대였다가 올해 1만 세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8천 세대로 줍니다. 그렇게 줄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앞으로 주택 공급 가뭄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실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이런 쪽에서는 조금 더 뭐 문제가 좀 달라지겠죠. 서울 물량의 감소폭이 좀 크다. 뭐냐면 수요가 많은데 좀 이 물량이 감소폭이 커가지고 서울 입주 물량은 12,200가구입니다. 그 지난해보다 59% 적어졌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수도권 쪽에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적어진 거죠. 수요는 많이 느는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만든다고 하는데 글쎄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됩니다. 입주 물량은 당장 전월세 가격에도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고금리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임차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지 않으면서 전세 시장은 더 불안해지고 있다. 다세대 다가구에서 불거진 전세 사기 문제로 이 주택 실수요자들은 이제 전세 시장은 이제 안 하려는 거죠. 피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아파트에 한층 이 전세 문제가 싫든 좋든 문제를 많이 유발시키면서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완화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필요해가지고 거래가 잠기면 취등록세, 양도세든 이제 부동산 세수가 줄어들죠. PF 불실 문제도 분양이 안 돼서 그랬는데, 지난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 규제를 다 해제를 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부산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규제를 해제를 했죠. 해제를 했는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대단히 재건축들, 둔촌 주공, 뭐 강남 3구, 용산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해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일부 정상적인 단지 미분양 문제가, 전체 시장의 불안 요소로 번진다. 그건 부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산도 지금 뭐 집값이 해수동 쪽에 집중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평균의 함정이라고, 다른 지역도 그래 올라가는가? 그렇게 지금 착각을 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계속 해야 된다. 이건데, 일단은 지방은 지금 해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이제 지금 지난 연말 국무회의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일원화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간을 30년 이상을 했다 20년 이상으로 줄였죠. 규제를 많이 완화한 거죠. 그리고 수요 차원에서 이제 원래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를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연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요 차원에서 규제 완화는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친다. 그러니까 규제를 전체적으로 뭐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좀 선별적으로 할 것이다. 그건 1900조에 돌파하는 이러는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규제도 많이 완화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또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 부동산 핵심 이제 선거 부분이 있는데 총선이 이제 금융위기 직후 2009년 당시 정부 규제 완화, 개발 호재 등으로 주택 가격이 반등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노후화 관계들은 전부 다 이제 정치권이나 현 정부에서 이제 많이 풀게 되겠다, 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풀겠습니까?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거 관련해서 선거 공약으로 지금 내세우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들이 실질적으로 선거 끝난 뒤에 조금 많이 반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 공약이 뭐 있습니까? 철도 노선, 교량, 그 SOC 사업에 강급공사에 이런 걸 많이 추진을 하겠다 공약을 하면 아무래도 건설업계 호재가 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부산 국제 박람회는 무산이 되었습니다만은 가덕도 신공항, 부산 북항 재개발 등 이런 사업, 굵직한 사업들이 제대로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 그러면 또 이 전체적으로 경기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조금 활력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5개 이야기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원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아직까지도 이 선거를 치러봐야 되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난 뒤에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부동산은 원래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반기가 가서 물론 뭐 입주나 분양 물량이 줄지만은 그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이 난 내용을 한번 서머리해서 여러분들 읽어드렸는데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